한국철도공사 우리 채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험 제도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에 채용 제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절차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뭐 자격증이나 서류 전형 도입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필기 시험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필기시험 개선에 관한 부분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할 건데요. 자, 기존엔 여러분 우리 시험 문항이 50문항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자, 우리 NCS 직업기초 25문항이죠. 그래서 우리 NCS에서 우리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직업기초 25문항이 나오고 직무별 전공 25문항에서 50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개정된 사항이 이제 70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 중에서도 자, 우리 NC에서 직업기초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5문항이 늘었죠. 또 직무별 전공도 5문항이 늘었고. 자,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가 철도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철도 관련 법령에서 그냥 3가지 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이 10문항이 출제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령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법령의 내용들에 좀 익숙함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어쨌든 10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 내용으로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제한 경쟁 채용 필기시험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 법령이 10문항이 다 추가가 돼서 총에서 시험 문항이 70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변화의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일반적인 실기시험에 관련된 뭐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이 쭉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종 합격자 산정 방식이 좀 또 바뀌었다고 나와 있죠. 자, 최종 합격자 선정 방식은 자, 기존에는 면접 시험 점수하고 아울러서 가점, 합산 점수에서 고득점 순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필기, 또 실시, 일종의 이제 실기죠, 실기. 그리고 면접 시험 점수입니다. 실기네 오타가 났네요. 자, 점수 가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실기가 시행될 때는 자, 우리 필기가 시행되는 필기가 50%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실기 25%, 면접 25%입니다. 자, 물론 필기를 보지 아니하는 시험은 실기 50, 면접 50으로 가는 것이죠. 또 실기를 안 보는 경우는 필기가 50%입니다. 면접 50%고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필기, 실기 전부 다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면접으로만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순이고요. 우리 필기 시험을 볼 때는 전체 시험에서 50%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합산해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일종의 이제 합격자를 선정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개선상에서 중요 테마입니다. 자, 우리 지원 자격에 관한 문제라든가, 자, 필기시험 과목만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과목에서, 자, 철도 관계 법령입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 내용이죠. 자, 일단 철도 관계 법령에 관련된 것은 3가지 법령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에다가 시행령까지만 들어갔어요. 또 철도 사업법하고 시행령, 또 한국철도공사법하고 시행령, 이 3가지 법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계 법령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법의 기본적인 태도, 이 법령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법령이라 할 때는 보통 우리 법률하고 아울러서 명령을 합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법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다시피 보통 우리 법률은 우리 국회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 형식으로 제정을 한 것이 법률입니다. 그리고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이제 명령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령이 있는데요. 자, 명령에 관한 것도 여러분 대통령 발하는 대통령령이 있고요. 대통령령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총리령이나 부령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법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부령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의 형태 우리가 시행령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이제 불행 같은 형태를 우리 시행규칙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법이든 간에 건축도 마찬가지로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우리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법률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법의 3단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 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발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중심이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일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률은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관해서 중요사항을 규범화시켜 놓은 것이죠. 자, 중요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법률을 정할 수 있는 양이 조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의 법률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사항을 정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위임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아래 명령인 시행령으로 만들 것이고 좀 더 세세하고 자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시행규칙까지 하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법률하고 시행령 이 두 가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이 법률 내용도 우리 철도 관련된 가장 중요 법령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하고요. 철도사업법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은 양은 그렇게 안 많지만은 우리 철도공사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들어간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하기 때문에 이걸 철도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철도관계 법령이 새로 들어왔는데 열문항을 어떻게 준비해서 맞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분은 그 법령에 다 암기해버리면 된다. 물론 암기가 다 될 수 있으면 뭐 시험 문제는 뻔하겠죠. 대신 다 암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요령은요. 첫 번째는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기타 그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셔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용어 등의 정의에 먼저 용어 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좀 자주 반복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나오죠. 오지선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 등을 좀 찾아내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지문에서 또 이런 법조문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냐. 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자꾸 정리를 해 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이상의 특별한 양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법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법률 내용이든 시행령 내용이든 법에 있는 규정 그 자체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 과목에서 새로 올해부터 들어온 게 철도 관련 법령이다 보니까 자,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거 수업하면서 충분히 열문항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험에 관련된 철도 관련 법령 내용들 또 개선된 내용에 관한 것은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